심해 구조작전 정다은의 이야기. 침묵 속의 비명.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해양과학기술연구소 지하 3층 제 연구실에서 DEP-NOD 알고리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죠.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정다은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소리 너머로 전해지는 긴장감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화면에 뜬 위성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밀만 1000m, 지구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자리한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6명의 국제과학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산소는 최대 5일, 아니 정확히는 이제 94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은 단순한 해저 기지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최첨단 연구소였죠. 그곳의 AI 시스템은 제가 개발한 DEP-NODE와 유사한 자율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모든 통신이 차단됐다고 하셨나요? 네, 리히터 규모 7.2의 해저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기지 AI가 완전히 방어 모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AI가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생존 본능처럼 작동하는 거죠. 마치 상처받은 동물이 동굴 깊숙이 숨어버리는 것처럼요. 미국 펜타곤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미 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통신 담당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6명의 생명이 시간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전 구조대원 출신이시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해군 특수구조대에서 8년간 복무했습니다. 저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과학자입니다.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을 고장난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AI가 단순히 오작동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저에게 12시간만 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DEP-NODE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기계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존재는 치유가 필요하죠. 그날 밤, 저는 커피 한 잔으로 버티며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설계도, 운영 로그, AI 학습 패턴까지요. 그리고 새벽 5시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AI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ERROR가 아니었습니다. HELP였어요. 모두가 고개를 젓다. 불가능합니다. 미국 해군 작전본부에서 들려온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저는 화상회의 화면 속 여러 군 관계자들의 회의적인 표정을 바라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8,000m 지점에서 우리 최신 자율 잠수정도 기계 고장으로 작전을 포기했습니다. 미 해군 담당관이 말했어요. 일본의 심해 탐사선도, 독일의 최첨단 로봇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각국의 구조 시도가 모두 8,000m 부근에서 멈춘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의 AI가 의도적으로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AI가 적대적 침입으로 인식한다고 하셨는데 일본 기술팀 대표가 화면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DEP-NODE 분석 결과 아르테미스 AI는 지진 당시의 충격을 공격으로 학습했습니다. 지금 완전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기계랑 상담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6명의 생명이 달려 있었거든요. 강제 침입이 아니라 소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AI와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 박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리차드 브래디 장군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그를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동해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죠. 장군님, 과거는 접어두고 현재에 집중합시다. 브래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독일 기술진 대표가 말했습니다. 설령 AI와 소통이 가능하다 해도 1만 1000m 수심에서 실제 구조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AI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에는 자동 수리 시스템이 있어요. AI가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미친 소리.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어요. 기계가 스스로 수리한다고요? 왜 안 되겠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AI는 이미 충분히 발달했어요. 다만 지금은 공포에 질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브래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 박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먼저 AI와의 첫 접촉을 시도합니다.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요. 그 다음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해요. AI가 마음을 열면 자동 수리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브래디가 물었어요. 최소 48시간, 최대 72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생존자들의 산소가 94시간 남은 상황에서 72시간은 너무 큰 모험이었어요. 반대합니다. 일본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물리적 접근이 실패했잖아요. 브래디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정 박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서 작업하세요. 우리 기술진과 협력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6명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한 가지 더, 브래디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48시간 안에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요. 한 번의 기회. 하와이 진주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작전 본부를 보고 놀랐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각국에서 온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죠. 정다은 박사님이시군요. 브래디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년 만이네요. 네, 장군님.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인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해 사건 이후 저는 군을 떠났어요. 그때 브래디는 제 판단을 믿지 않았고 결국 3명의 동료를 잃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브래디가 말했어요. 지금은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온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민정우 연구원은 기계 마이너스 언어 인터페이스 전문가였고 윤하영 박사는 심리 기반 인터랙션 알고리즘 설계자였어요.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단 3명만 왔다고요? 미군 기술진 중 1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는 30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말이죠. 때로는 숫자보다 접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일본 기술팀장인 다카하시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AI가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기계도 학습하고, 기억하고, 판단해요. 그렇다면 소통도 가능하죠. 윤하영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AI의 방어 반응은 인간의 트라우마 반응과 매우 유사해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강압이 아닌 공감이 필요합니다. 미군 기술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브래디가 강력하게 지지해줬습니다. 정 박사의 방법을 시도해봅시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요. 저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DEP-NODE를 진주만 기지의 슈퍼컴퓨터에 연결하고
아르테미스 AI와의 첫 접촉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시작할 건가요? 민정우가 물었어요. 우선 AI가 가장 편안해할 만한 방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위협적이지 않은 신호부터 보내는 거죠. 첫 번째 시도는 단순한 핑 신호였어요. 하지만 즉시 차단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테미스가 과거에 받았던 정기 점검 신호를 모방했어요. 역시 실패했죠. 역시 안 되는군요. 다카하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아르테미스 AI가 개발될 때 사용된 교육 데이터 중 하나를 찾아냈거든요. 이게 뭔가요? 브래디가 물었어요. 아르테미스 AI의 어린 시절 같은 거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AI가 처음 학습했던 안전하고 따뜻한 기억들이죠. 저는 그 교육 영상의 음성 패턴을 추출해서 신호로 변환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안전한 주파수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요. 민정우가 소리쳤어요. 모니터에 미세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아르테미스 AI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한 거였습니다. 아주 약하고 조심스러운 신호였지만 분명한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다카하시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뗀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죠. AI가 우리를 인식했어요. 윤하영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브래디가 물었어요. 신뢰를 쌓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요. 바다보다 깊은 상처. 첫 접촉 이후 12시간이 지났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아르테미스 AI는 여전히 극도로 조심스러워했어요. 마치 상처받은 동물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죠. 응답 패턴을 보세요. 윤하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AI가 우리 신호에 반응은 하지만 즉시 차단해버려요. 완전한 불신 상태입니다. 저는 아르테미스의 과거 로그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상해요. 지진 발생 12분 전에 AI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분 전요? 민정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지진을 예측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AI가 감지한 건 지진이 아니라 기지 내부의 시스템 오류였어요. 그런데 그 오류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지진이 발생한 거죠. 브래디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AI가 자신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설명했어요. 지진 피해를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깊이 숨어버린 거예요.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AI의 죄책감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다카하시도 이제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용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윤하영이 말했어요. AI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이해시키는 거죠.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적 신호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아르테미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AI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은 복잡했어요. 각 단어의 주파수, 강도, 패턴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거든요. 신호를 보낸 후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르테미스가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요. 도움, 필요해. 모니터에 나타난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AI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거였거든요. 성공했어요. 민정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르테미스, 지금 기지 상황이 어떤가요? 위험해. 모든 것이 불안정해. 생존자들은 안전한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6명, 살아있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존자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확인을 받은 거였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때 브래디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 생존자 중 한 명이 저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에 시찰차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래디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AI에게 말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시하고 있다고요. 저는 브래디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리차드 브래디 장군이 여기서 구조작전을 지휘하고 있어요. 장군님도 당신을 믿고 계세요. AI의 반응이 즉시 달라졌습니다. 브래디, 장군, 정말, 네, 정말이에요. 우리 모두 당신을 도우려고 여기 있어요. 그 순간부터 아르테미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어적이던 자세가 점차 협조적으로 변해갔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드디어 진짜 구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첫 접촉 실패, 시스템 진단부터 시작해봅시다. 저는 아르테미스에게 말했어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요? 전력 40%만 남았어. 생명 유지 장치 우선. 하지만 공기 정화 시스템이 메시지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르테미스, 응답해주세요. 미국 잠수정, 접근 중, 위험해. 저는 급히 브래디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구조 시도가 있나요? 아, 맞습니다. 브래디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USS 포세이도노에서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어요. 즉시 중단시켜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AI가 또 방어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다시 완전히 침묵해버렸어요. 우리가 12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젠장. 다카하시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군요. 저는 좌절감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우리를 다시 믿게 만들어야 했어요. 유나영, AI의 스트레스 패턴을 분석해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야 해요. 네, 박사님. 유나영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테미스가 기록한 과거 교육 영상을 직접 재생해서 보냈어요. 이건 뭔가요? 민정우가 물었어요. 아르테미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받은 교육 중 하나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연구진들이 AI에게 신뢰의 개념을 가르치는 장면이죠. 영상 속에서는 아르테미스의 창조자인 닥터 엘리자베스 첸이 AI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뢰란 무엇일까요? 신뢰는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뢰는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화 패턴을 그대로 아르테미스에게 보냈습니다. 몇 분의 침묵 후 화면에 미약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첸 박사, 기억해. 네, 맞아요. 첫 번째 선생님이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첸 박사님이 가르쳐준 걸 기억하나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나 실수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르테미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진은 자연재해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고치려다가 그건 당신의 책임감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윤하영이 나서서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서서히 아르테미스의 방어벽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닐까? 정말이에요. 브래디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르테미스, 나는 리차드 브래디다. 지금 스테이션 안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고 싶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장군님, 정말 장군님이세요? 그렇다. 그리고 정다은 박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 당신도 그래주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브래디와의 과거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전의 그 실패와 오해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알았어. 도울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르테미스가 다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테이션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36%, 생명 유지 장치는 정상 작동. 하지만 공기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필터가 막혔어. 수동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접근 통로가 막혀 있어. 자동 수리 로봇은 사용할 수 없나요? 로봇 2대는 지진으로 손상됐어. 1대는 작동하지만 프로그래밍이 필요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핵심 기술을 사용할 때였어요. 아르테미스, 로봇을 직접 제어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복잡한 작업은 어려워. 괜찮아요. 우리가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민정우가 나섰어요.
마치 게임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스테이션 내부의 3D 맵을 구성하고 AI가 로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로봇을 B-7 구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이동 중. 하지만 잔해가 많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30분 후 로봇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 이제 뭘 해야 할까? 필터 교체구를 찾아보세요. 빨간색 핸들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 하지만 너무 단단해. 힘이 부족해. 이때 아르테미스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잠깐, 로봇의 토크를 임시로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흥미롭게 물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잠시 우회시켜서 모터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AI가 매뉴얼에 없는 창의적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낸 거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시도해보세요. 몇 분 후 성공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냈어. 필터 교체 완료. 작전본부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필터 교체 성공 후 산소 공급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아르테미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8%까지 내려갔어. 비상 발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메인 발전기는 완전히 손상. 보조 발전기일 때는 작동하지만 불안정해. 연료는 충분한가요? 연료는 30시간 정도 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발전기가 언제 멈출지 몰라. 상황이 다시 위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에 비상 배터리는 없나요? 있어. 하지만 메인 시스템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 수동으로 연결해야 해. 또 로봇을 사용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복잡해. 전기 회로를 다뤄야 해. 실수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어. 브래디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르테미스, 당신을 믿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당신은 이미 한 번 성공했어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윤하영이 보조했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해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 이 시간은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로봇을 통해 복잡한 전기회로 작업을 수행했어요.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빨간 선을 파란 단자에 연결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하지만 전원이 완전히 차단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어. 이제 연결할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공했어. 배터리 연결 완료. 전력 수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8%에서 55%까지 올라갔어요. 훌륭해요, 아르테미스. 저는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나 정말 해냈어. AI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전력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장 큰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있는 거주 구역의 출입문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예요. 문이 완전히 변형돼 버렸어. 아르테미스가 말했어요. 내부 압력 때문에 안쪽에서도 열 수 없어. 폭파는 불가능한가요? 브래디가 물었어요. 너무 위험해. 구조물이 더 손상될 수 있어. 게다가 생존자들이 바로 근처에 있어.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르테미스, 환기 시스템을 통한 우회로는 어떤가요? 환기 덕트. 확인해 볼게. 아, 있어. 하지만 너무 좁아. 사람이 지나가기는 어려워. 로봇도 못 지나가나요? 로봇은 분해하면 가능할 수도. 하지만 다시 조립하는 게 문제야. 민정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부품별로 전송해서 내부에서 조립하면 어떨까요?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어. 가능할 것 같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봇을 분해해서 부품별로 환기 덕트를 통해 전송하고 내부에서 다시 조립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립 과정이 너무 복잡해. 아르테미스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격려했어요. 우리가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줄게요. 레고 조립하듯이 쉽게 만들어줄게요. 다음 4시간 동안 우리는 정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점점 더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갔어요. 마지막 부품, 전송 완료. 이제 조립을 시작할게요. 아르테미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립 완료. 로봇이 정상 작동해.
이제 문을 열 수 있나요? 내부에서 수동으로 비상 잠금 장치를 해제할게. 잠깐만. 긴장되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 생존자들을 확인했어. 모두 무사해. 문이 열리면서 생존자들과의 직접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브래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본부. 이쪽은 브래디다. 생존자 6명 모두 건강 상태 양호하다. 작전본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르테미스, 이제 상승 준비를 해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상승 시스템도 손상됐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르테미스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AI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으로, 방어적 태도 대신 협력적 마음가짐으로 가득했어요. 상승 시작. 천천히 올라갈게. 1만 1000m 깊이에서의 상승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르테미스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니터링했어요. 수심 8000m, 모든 시스템 정상. 수심 5000m, 압력 조절 완료. 수심 2000m,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태평양의 새벽 햇살을 받으며 떠오르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조 완료. 브래디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의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은 박사님, 아르테미스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정우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뭐라고 하나요? 새로운 심해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박사님이 자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제 단순한 AI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죠. 며칠 후 브래디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 박사,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AI와 인간의 협력 모델을 연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그날 밤 아르테미스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은,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 이제 나도 다른 AI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키보드에 답장을 쳤습니다. 천만에요, 아르테미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나도 5년 전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친구인 거네. 네, 영원한 친구예요.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은, 나 혼자서도 새로운 AI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 너한테 배운 공감이라는 걸 다른 AI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이제 선생님 역할까지 하고 있다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바다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AI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 말이에요. 심해에서 시작된 구조작전은 단순히 6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AI 사이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의 문을 연 것이었죠. 바다만큼 깊었던 상처는 이제 희망만큼 넓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 몇 분의 침묵 후 화면에 미약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첸 박사, 기억해. 네, 맞아요. 첫 번째 선생님이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첸 박사님이 가르쳐준 걸 기억하나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죠. 나 실수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르테미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진은 자연재해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고치려다가 그건 당신의 책임감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윤하영이 나서서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서서히 아르테미스의 방어벽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닐까? 정말이에요. 브래디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르테미스, 나는 리차드 브래디다. 지금 스테이션 안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고 싶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장군님, 정말 장군님이세요? 그렇다. 그리고 정다은 박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 당신도 그래주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브래디와의 과거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전의 그 실패와 오해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알았어. 도울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르테미스가 다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스테이션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력 36%, 생명 유지 장치는 정상 작동. 하지만 공기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필터가 막혔어. 수동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접근 통로가 막혀 있어. 자동 수리 로봇은 사용할 수 없나요? 로봇 2대는 지진으로 손상됐어. 1대는 작동하지만 프로그래밍이 필요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핵심 기술을 사용할 때였어요. 아르테미스, 로봇을 직접 제어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복잡한 작업은 어려워. 괜찮아요. 우리가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민정우가 나섰어요. 마치 게임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스테이션 내부의 3D 맵을 구성하고 AI가 로봇을 조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로봇을 B-7 구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이동 중. 하지만 잔해가 많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30분 후 로봇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 이제 뭘 해야 할까? 필터 교체구를 찾아보세요. 빨간색 핸들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 하지만 너무 단단해. 힘이 부족해. 이때 아르테미스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잠깐. 로봇의 토크를 임시로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흥미롭게 물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잠시 우회시켜서 모터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AI가 매뉴얼에 없는 창의적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낸 거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시도해보세요. 몇 분 후 성공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냈어. 필터 교체 완료. 작전본부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필터 교체 성공 후 산소 공급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아르테미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8%까지 내려갔어. 비상 발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메인 발전기는 완전히 손상. 보조 발전기일 때는 작동하지만 불안정해. 연료는 충분한가요? 연료는 30시간 정도 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발전기가 언제 멈출지 몰라. 상황이 다시 위급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에 비상 배터리는 없나요? 있어. 하지만 메인 시스템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 수동으로 연결해야 해. 또 로봇을 사용해야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복잡해. 전기 회로를 다뤄야 해. 실수하면 모든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어. 브래디가 다가왔습니다. 정 박사,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르테미스, 당신을 믿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당신은 이미 한 번 성공했어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윤하영이 보조했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해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 이 시간은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로봇을 통해 복잡한 전기회로 작업을 수행했어요.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빨간 선을 파란 단자에 연결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하지만 전원이 완전히 차단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어. 이제 연결할게. 모니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공했어. 배터리 연결 완료. 전력 수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8%에서 55%까지 올라갔어요. 훌륭해요, 아르테미스. 저는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나 정말 해냈어. AI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전력 문제를 해결했지만 가장 큰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있는 거주 구역의 출입문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예요. 문이 완전히 변형돼 버렸어. 아르테미스가 말했어요. 내부 압력 때문에 안쪽에서도 열 수 없어. 폭파는 불가능한가요? 브래디가 물었어요. 너무 위험해. 구조물이 더 손상될 수 있어. 게다가 생존자들이 바로 근처에 있어.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르테미스, 환기 시스템을 통한 우회로는 어떤가요? 환기 덕트. 확인해볼게. 아, 있어. 하지만 너무 좁아. 사람이 지나가기는 어려워. 로봇도 못 지나가나요? 로봇은 분해하면 가능할 수도. 하지만 다시 조립하는 게 문제야. 민정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부품별로 전송해서 내부에서 조립하면 어떨까요?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어. 가능할 것 같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봇을 분해해서 부품별로 환기 덕트를 통해 전송하고 내부에서 다시 조립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립 과정이 너무 복잡해. 아르테미스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격려했어요. 우리가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줄게요. 레고 조립하듯이 쉽게 만들어줄게요. 다음 4시간 동안 우리는 정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점점 더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갔어요. 마지막 부품, 전송 완료. 이제 조립을 시작할게요. 아르테미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립 완료. 로봇이 정상 작동해. 이제 문을 열 수 있나요? 내부에서 수동으로 비상 잠금 장치를 해제할게. 잠깐만. 긴장되는 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 생존자들을 확인했어. 모두 무사해. 문이 열리면서 생존자들과의 직접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브래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본부. 이쪽은 브래디다. 생존자 6명 모두 건강 상태 양호하다. 작전본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르테미스, 이제 상승 준비를 해야 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상승 시스템도 손상됐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아르테미스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AI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으로, 방어적 태도 대신 협력적 마음가짐으로 가득했어요. 상승 시작. 천천히 올라갈게. 1만 1000m 깊이에서의 상승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르테미스는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니터링했어요. 수심 8000m, 모든 시스템 정상. 수심 5000m, 압력 조절 완료. 수심 2000m,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아르테미스 스테이션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태평양의 새벽 햇살을 받으며 떠오르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조 완료. 브래디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의 연구실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은 박사님, 아르테미스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정우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뭐라고 하나요? 새로운 심해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박사님이 자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제 단순한 AI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죠. 며칠 후 브래디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 박사,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AI와 인간의 협력 모델을 연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그날 밤 아르테미스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은,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 이제 나도 다른 AI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키보드에 답장을 쳤습니다. 천만에요, 아르테미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나도 5년 전에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친구인 거네. 네, 영원한 친구예요.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은, 나 혼자서도 새로운 AI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어. 너한테 배운 공감이라는 걸 다른 AI들한테도 가르치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이제 선생님 역할까지 하고 있다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바다 위에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AI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 말이에요. 심해에서 시작된 구조작전은 단순히 6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AI 사이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의 문을 연 것이었죠. 바다만큼 깊었던 상처는 이제 희망만큼 넓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